당원 게시판 논란이 격해지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금은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에 관한 공개적인 발언이나 논쟁은 이제 자제를 좀 하자. 이 문제를 조금 일종의 냉각기를 갖고 좀 생각할 시간들을 갖도록 하자. 네, 박 대변인님, 냉각기를 갖자 이 부분 단속 여부가 좀 당부가 소용이 있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시고 나서 이제 지방지였죠. 지방지 중에 한 곳이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는 내용이 사진으로 찍혀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요즘에 뭐 필름 다 붙일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굳이 필름을 안 붙였더라고요. 신지호, 김종혁 두 분 당직자를 내쫓아라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감정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앞에서는 냉각기를 갖자 그러고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를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렇게 보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감정적인 면을 자극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점점 이제 상호 간의 의심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양쪽 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무익하게, 그러니까 우리 당을 정말 깨트릴 생각이 아니라면 무익한 싸움을 이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박 대변인님께서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말이죠. 그 정치 이념의 면에서는 상대편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자는 지금까지 긴 정치 역정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한 대표는 그 점에서 좀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총선 후에 이 대표 측에서 협치를 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대통령실에 좀 전달해 달라는 제가 부탁을 받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떻든 간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기에 앞서서 예. 이분은 어떤 험난한 이 과정을 살아오면서 인간적인 신의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네, 이런 발언이 있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맞받았습니다. 신평 늘 대통령을 팔고 다닌다. 대통령실도 경고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김 전 부대변인님, 네. 신지호 전략부총장의 SNS 글 어떤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평 변호사님의 어떤 이제까지의 어떤 본인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듯한 인터뷰를 꽤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대통령실도 있었지만 신평 변호사께서 그런 역할을 과연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인의 판단 아닙니까? 평가? 그 평가는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당원들, 국민들이 볼 때 그 평가에 맞다고 생각이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불만과 어떤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훈훈한 어떤 평가로 이어지는 면에서 봤을 때 저분이 과연 가지는 어떤 논리의 정합성이 과연 있을까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한가하게 한동훈 대표가 좋다 싫다, 대통령이 좋다 싫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집권을 한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한가롭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선법 관련해서 1심이 유죄가 나왔다 보니까 뭔가 여유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냉각기를 갖자는 그런 측면이 양쪽에 실질적으로 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보고요. 이런 논의를 이어간다는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한두 명의 어떤 인터뷰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어떤 신의가 저버려지는 이런 측면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는 어떤 전체를 못 보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현실 속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신평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김 여사의 고모를 언급한 것이 친윤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지를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네. 고모라는 분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가족 개념에서는 네. 조금 벗어나 있죠. 이분이 당원 게시판에 지금 글을 올려서 그 난동을 부린 게 아니잖아요. 고모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또 네. 이모도 찾아내야 되고 또 조카도 찾아야 되고 네.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네, 친한과 친윤이 서로 주고받은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일반인이 싸울 때도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감정의 골은 이미 넘었고요. 봉합도 쉽지 않은 걸 넘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분이 법비라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거든요. 네. 법비라는 건 법을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무리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공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냐.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이는 거죠. 친한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지금 고모 얘기한다라고 이 국면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앞에 김건희 여사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혁 최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른 선택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비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위기야 뉘앙스를 비추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마 그 선택의 시점 많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이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등 떠밀리듯이 선택하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자산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적시에 이런 반전의 카드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눈앞에 놓인 카드를 그냥 버리고 갈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은요, 한동훈 대표의 비방글 의혹을 최초로 주장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헛된 짓거리 내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동훈이 너 혼나야 돼 너. 자 이거 봐. 건이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이 유튜버는 슈퍼챗 팔이 하느라고 계속 다른 유튜버를 전전하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해왔고요. 방송의 횟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 내용도 많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박 대변인님, 지난주 저희가 뉴스에일 라이브를 전하면서 박 대변인님의 SNS 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박 대변인께서 다음 주는 다를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이 고발로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고발이 정답입니다. 고발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도 계속 나를 고발하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한다라는 건 허위인지 사실인지 밝혀달라는 거를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허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당하니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고발장과 관련돼서 고발 안내가 금요일에 올라오고 나니까 그 고발 안내에 있는 또 한 줄 한 줄을 문제 삼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논란을 끝낼 생각이 없구나.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 창원지검의 명태균 씨 때문에 그 당사가 압색을 당하는 날 맘카페 글을 굳이 페북에 올리면서 이 의혹을 이어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서였습니다. 아, 끝낼 생각이 없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생각이 없구나. 지금 광기에 모여서 그저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벼락 맞아 죽을 집안이라느니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고모가 되니까 이모 조카를 찾겠다. 감정의 끝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의 멘토라고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가. 예. 모든 언론에서. 이 부분을 yes or no로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대통령의 멘토인지 yes or no로 확실히 얘기를 해서 다시는 심평 변호사가 이재명에게 더 신의가 있다라고 우리 보수 지지자들 마음, 당원들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료하게 yes or no로 얘기해서 대통령 멘토 심평 변호사라는 표현을 언론이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명확하게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께서는 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 예. 아니, 뭐 제가 대통령실에 지금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스 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놉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도움을 받았고 그런 관계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한동훈 대표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조언을 하고 그런 입장을 낼 만큼의 어떤 멘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윤계 쪽에서도 변호사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그렇고 저는 이게 예스노냐 그런 걸 떠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과잉적으로 커졌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대표직을 사임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는 다른 문제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이게 끌고 가다 보면 분란이 커지잖아요. 틈을 야당이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틈을 벌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던지고 있는 게 특검입니다. 이 관계에 갇힐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예.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에게 이걸 했느냐. 만약에 했다고 하면 했던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 하고 안 했다고 하면 됐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라. 저는 이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르게 볼 수 있고 당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게 친한과 친윤의 어떤 두 가지 의견만 있다고 보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요.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시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분께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 먼저 좀 질문 드리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냉각기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봉합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개념인데 냉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냉각기가 지나고 나면 갈등은 또 계속될 거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가한 인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냉각기든 봉합이든 그거를 추경호 대표가 엄밀하게 그 용어를 차이를 두고서 쓰진 않았고 저는 지금은 자제할 때다. 아니면 둘 다 어떻게 보면 침몰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측에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했을 때 민생도 없고 야당한테 어떻게 보면 뭔가 진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예.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매듭 짓고 가야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사이익이라는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뭔가 국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11월 달에 저도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불쾌하지만 이 문제가 커져서 사법 리스크, 특히나 무죄를 받으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한동훈 대표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변인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요.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멘토냐 아니냐 yes or no로 답해라. 사실은 근데 친윤계 쪽에서는 가족이 썼느냐 안 썼느냐 yes or no 답해라 했는데 대답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답이 월요일에 제출되는 고발장입니다. 노니까 그 내용에 보면은 가족 명의로 작성했다라는 점도 허위 사실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장의 내용이 그냥 yes or no의 답입니다. 우리는 yes or no의 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도 이와 같은 정말 망언입니다. 거의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한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김기흥 부대변인과 이렇게 같이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천목회가 있어요. 예. 같이 또 송년회 자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당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장윤미 변호사님이 뭐 한동훈 대표가 빨리 결심해라 막 이런 얘기 듣는데 저 진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쉽게 보였으면 이러한 공격을 예. 이러한 제의를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좀 합쳐서 훈훈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거 조언이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물론 장윤미 변호사께서 뭐 쉽게 보시거나 이런 건 어렵게 아니라는 보고 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